외로울 땐 코인 소개팅. 여러분, 저희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코인 소개팅 진행의 이유림 MC입니다. 뜨거운 더위가 계속되면서 왠지 모르게 기력도 없고 지치는 여름입니다. 이럴 때 한여름밤의 꿈 같은 짜릿한 설렘이 찾아온다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짜릿한 설렘을 안겨줄 분은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푹 빠지게 만든 비트코인 하나는 제대로 파헤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또 여러분께 비트코인 소개해드릴 유튜브 투자 한 스푼의 김PB님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PB님.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김PB님을 뵙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김PB님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거든요. 근데 김PB님이 쓰신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이 투자 트렌드를 알면 100억이 보인다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지 또 어떤 내용 다뤄주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00억이라고 하니까 또 눈이 번쩍 뜨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너무 책 홍보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또 네.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좀 초보 투자자분들이 읽으시면 일단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은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나 주식을 좀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하는 저랑 그다음에 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런 다양한 전문직을 동시에 갖고 계신 회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전문직이나 필드에서 얻었던 실무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종합적으로 좀 쉽게 풀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주식이 좋고 어떤 주식이 안 좋을지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할 때 좀 어떤 쪽으로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어떤 암호화폐가 잘 나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암호화폐 이렇게 재테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책일 것 같아요. 또 입문서로서 기초 지식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책이 되겠네요. 이 주식 좋다, 저 주식 좋다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자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주 내용입니다. 네, 또 오늘 또 저와 함께 비트코인 또 제대로 알려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고요. 네, 네, 그럼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코인 소개팅! 이 비트코인이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2.7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최대 28,000배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뭐 엔비디아에 열광을 한다, 뭐 좀비디아다, AI 열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뭐 몇만 배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빠져들까요? 이런 최대 수익률 때문일까요? 이 부분도 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비트코인이 저도 이제 이 자료를 만들면서 알아봤는데 비트코인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보니까 2.7원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28,000배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더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만 배 이렇게 지금까지 크게 올랐었는데 이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워렌 버핏부터 해서 이 비트코인을 싫어하시는 이 월가의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그분들의 수익률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던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과연 이 인류 역사상 최대 수익률을 보여준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코인 소개팅! 뭐 가장 먼저 뭐 어떤 걸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탈중앙화 이게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탈중앙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 네, 들어는 봤는데 자세한 개념에는 조금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 탈중앙화라는 건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아예 사람들이 모르고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비트코인 백서가 나오고 그러면서 탈중앙화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오늘날에는 대기업들이 탈중앙화를 이용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어떤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 탈중앙화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중앙 관리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런 은행들의 어떤 자금 유출 사례, 뭐 고객 정보 유출 사례 이런 거 많이 좀 뉴스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봤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은행이면은 보안을 유지하는데 돈도 많이 쓸 거고 되게 좀 이제 철저하게 돼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횡령 사고나 고객 정보 유출 사례가 많이 일어날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코인 소개팅. 그런 어떤 단점을 보완한 게 바로 탈중앙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고객들의 정보나 어떤 이런 중요한 것들을 중앙화된 어떤 집권 기관, 중앙화된 기관이 소유를 했다라고 하면 탈중앙화의 개념은 중개기관이 없어지고 사람들끼리 P2P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는 거를 이제 탈중앙화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이 뭐 미국 정부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이 탈중앙화가 반갑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네. 자기들끼리 개인과 개인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이제 날카로운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6월 초에 바이낸스랑 코인베이스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다양한 혐의로 기소를 당했는데 그러고서 한 2주, 3주 있다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에서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들이 하나둘 이쪽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승인 신청을 했다던가 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했다든가 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블랙록 이외에도 다양한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면서 약간 기존의 코인 거래소들을 약간 밀어내고 자기네들이 약간 이렇게 틈새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코인 소개팅. 그 비트코인 ETF 얘기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기사에서도 요즘 계속 보이는데 이 ETF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자리 잡게 될까 이런 의견들이 막 종종 오가잖아요. 김 네네.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실제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승인이 될까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아직은 승인이 확실히 되지 않았으니까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승인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가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면, 어, 기존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처럼 뭔가 비트코인을 투자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 시장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ETF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ETF라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만 하시던 분들이 암호화폐 투자로 넘어오시기가 굉장히 유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되게 크게 커질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코인 소개팅. 이 비트코인이 ETF로 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조금 더 친숙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김PB님이 탈중앙화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다양한 매력들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약간 마음이 다른 데 있어서 그런지 앞에 말씀해 주셨던 이 28,000배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이 28,000배의 수익률 누구나 네네. 한 번쯤은 손에 넣고 싶어 하는 수익률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다른 매력일 것 같습니다. 이 28,000배에 도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아닙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걸렸는데, 이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을 1조 달러를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역사가 1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년 정도 만에 28,000배, 3만 배 이런 수익률이 달성이 됐던 거죠. 코인 소개팅. 잘 나가는 기업들도 이 1조 달러 클럽 가입하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그렇, 비트코인 한 번에 가입해 버렸다고 하니까 솔깃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애플은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한 곳이 바로 애플인데 애플마저도 지금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도달하는데 40년 걸렸고 마이크로소프트도 40년 걸린 데다가 아마존이나 구글은 20년이 넘게 걸린 거를 비트코인은 10년 만에 해낸 거죠, 어떻게 보면. 코인 소개팅. 굉장히 또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을 해냈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때 비트코인을 샀으면은 엄청 큰 부자가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정말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김PB님 따라서 잘 비트코인 관심 있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좀 또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1조 달러를 도달을 한 건 맞는데 이제 올라버릴 만큼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사고 싶은 건 맞지만 또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이제 서울경제랑 NH랑 같이 함께 알아나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시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적절한 시기를 잘 잡아서 또 비트코인 함께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저희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